경찰. 자, 오늘도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파이팅! 자, 384번. 경찰의 사무를 지역적으로 분담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 광역시 쭉 해서 이거를 줄여서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시도라고 부른다. 이 법에서 정한 겁니다. 앞으로 이하의 법조문에서 시도라고 부르면 이 뜻인 거예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도, 특별자치도까지. 됐나요? 특별자치시는 뭐가 있습니까? 세종특별시. 그리고 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있죠. 그리고 특별시는 서울. 아시죠? 오케이. 어쨌든 이런 걸 줄여서 이하 조문에서는 뭐라고 부르겠다? 시도라고 부르겠다라는 겁니다. 예, 시도에 시도경찰청을 두고 시도경찰청장 소속으로 경찰서를 둔다. 예,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네요. 시도에, 그렇죠? 시도 경찰청을 두고 시도경찰청장의 소속으로, 그렇죠? 소속으로 뭘 둔다고요? 예, 경찰서를 둔대요. 됐습니까? 여긴 사실 시도 지사라고 해도 크게 잘못된 건 아닌데 일단 법조문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시도에 시도경찰청을 두고 또 시도경찰청장 소속으로 경찰서를 둔다. 이렇게 됐죠? 뭐 별거 아니고 맞는 내용입니다. 자, 만약에 이거를 뭐 시도에 시도경찰청을 둔다 이 말 대신에 시도경찰위원회 소속으로 시도경찰청을 둔다. 뭐 이런 식으로 고쳐내면 틀리겠지요. 오케이. 385번. 경찰청장 퇴직으로부터 2년 이내 정당의 발기나 당원이 될 수 없다.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조문이 예전에 있었는데 없어졌지요. 이제는 퇴직하자마자 정당에 가입할 수 있다. 여기는 이제 없다 그랬으니까 틀렸고. 국가경찰위원회 중 상임위원은 정무직으로 한다. 예, 맞죠? 오케이. 우리 소청심사위원회에도 정무직이 있습니다. 그렇죠? 소청심사위원회는 뭡니까? 예, 여기는 경상정, 그렇죠? 소위정.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이 정무직이고, 그리고 여기는 국가경찰위원회인데 자치경찰위원회는 별도의 상임위원회 한 명이 있고, 그리고 자치경찰위원회는 위원장도, 그렇죠? 상임위원으로 임명이 됩니다. 물론 정무직은 아니에요. 오케이. 걔네들은 상임위원하고 그리고 위원장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 그렇죠. 임명을 하죠. 민간인이었는데 위원장이나 상임위원이 되면 자치 공무원 신분을 준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387번. 경찰청장은 경찰위원회, 국가경찰위원회 동의. 맞죠? 이거 추천이라 그러면 X. 행안부 장관의 제청, 국무총리 거쳐서 대통령 임명한다. 이 경우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예, 맞는 내용입니다. 이 문장 자체가 그냥 딱 암기가 돼 있어야 되죠. 예, 포인트 어디라고요? 동의. 그리고 행안부 장관 제청. 제청은 보통 대부분이 각부 장관들입니다. 그리고 국무총리는 제청하는 그런 기능 없다 그랬죠. 얘는 대통령, 그렇죠? 예, 직무 대행에 대비해서 항상 대통령이 뭔가 결정을 할 때 앞에 거치는 사람일 뿐이에요. 얘가 무슨 뭐 제청한다 이렇게 나오면 X입니다. 알고 있죠? 우리 기본이죠. 기본기. 오케이. 자, 이 정도 보시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시도경찰청장은 국가경찰사무에 대해서 시도지사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라고 했는데 여기 이제 틀린 지문으로 저희가 이제 넣습니다. 우리 기존의 교재에는 여기 안 들어가 있죠. 국가경찰사무에 대해서. 오케이. 그냥 경찰 업무 수행에 있어서 이렇게 돼 있죠. 그걸 이렇게 좀 바꿔주세요. 예, 그렇게 하면 조금 문제가 애매해지고 지금은 이제 개정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시도경찰청장은 국가경찰사무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아니라 누구? 경찰청장의 지휘감독 받습니다. 그렇죠? 시도지사에게 지휘감독 받는 그거는 아니죠. 우리 자치경찰사무에 대해서는 시도경찰위원회로부터 지휘감독을 받고 국가경찰사무에 대해서는 경찰청장한테 지휘감독 받습니다.
그리고 수사에 관해서는 국가수사본부장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고요. 오케이. 시도지사, 시도 소속이지만 그렇다고 시도지사한테 지휘감독을 받지는 않습니다. 예, 경찰청장은 시도경찰청장은 누구한테?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그쵸? 지휘 감독을 받습니다. 오케이. 어떤 업무에 대해서? 그렇죠. 예, 자치경찰 사무에 대해서만. 자치경찰 사무에 대해서만 그렇습니다. 국가경찰 업무에 대해서는 경찰청장한테 지휘감독 받아요. 오케이. 그래서 틀렸죠? 이렇게 좀 수정을 해두세요. 됐나요? 그리고 389번. 경찰청장의 관장 사무를 지원하기 위해 경찰청장 소속하여 경찰대학 쭉 나오는데 뭐가 틀렸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가수죠 줄여서. 얘네들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입니다. 행안부 장관 소속이에요. 경찰청 소속이 아닙니다. 오케이. 왜냐? 공정한 증거 수집과 증거에 대한 감식을 해야 되지요. 뭐 DNA를 감식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조작하면 안 되니까 경찰청 소속으로 두다 보면 수사권을 가진 경찰이 어때요? 뭔가 조작을 할 수 있는 비리가 발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별도로 해놨다라는 거. 오케이. 자, 390번. 지구대 파출소 출장소의 명칭, 위치, 뭐 이런 거. 이런 필요한 사항은 관할 경찰서장이 정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시도경찰청장이 정합니다. 시도경찰청장이. 오케이. 자, 지구대 파출소를 설치. 요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지구대 파출소. 설치한다. 오케이. 설치, 폐지, 뭐 출장소도 마찬가지죠. 설치, 폐지, 변경 이런 거 다 누가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까? 경찰서장이 아니고 그렇죠. 시도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이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시도경찰청장이 봤을 때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하면 설치할 수 있다. 다만 하나 우리가 알아둘 게 특히 여기 지구대 파출소. 지구대 파출소 설치할 때 얘네 설치할 때는 뭐다? 경찰청장.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요게 중요하죠. 승인. 예, 요게 시험하면 딱 나와줘야 되는데 대신에 지구대 파출소를 뭐 위치를 변경한다든지 이름을 변경한다든지 아니면 폐지한다든지 출장소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나머지 뭐 출장소 설치부터 출장소 폐지 변경 이런 것들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그렇죠. 보고만 하면 되는데 하여튼 나머지는 다 보고 경찰청장 승인 받아야 되는 건 어떤 경우일 때만? 지구대 파출소 설치할 때만. 됐죠? 이렇게 알아두겠습니다. 이제 총론 이런 게 다 경찰 행정법 파트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런 게 비중이 많이 높아지죠. 자, 그리고 391번 경찰서장은 자신의 소관 사무를 분석 쭉 해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한 바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 지구대 파출소를 둘 수 있다. 요걸 바꿔야 되죠. 그렇죠? 경찰서장이 아니라 시도경찰청장은 그렇죠? 예, 여기 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 그렇죠? 지구대 또는 파출소를 둘 수 있다. 여기 또 특히 더 중요한 거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됐나요? 오케이. 이렇게 가셔야 되겠습니다. 391번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요거. 그래서 시도경찰청장이 지구대 파출소를 둘 수 있는데 두는데 대신에 뭐다? 지구대 파출소는 소속은 어디 소속으로 설치한다? 경찰서장 소속으로 설치를 해준다는 거예요. 누가? 시도경찰청장이. 됐나요? 시도경찰청장이 설치를 하는데 관리를 누구한테? 야, 경찰서장 네 소속으로 관리해. 지구대 파출소 경찰서장 네 소속으로 관리해 라고 하면서 시도경찰청장이 만들 수 있습니다. 대신 그냥 만들면 안 되고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됐죠? 근데 만들고 나서 변경한다거나 폐지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보고만 하시면 됩니다. 경찰청장한테 굳이 승인까지 받을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여기 행정안전부령입니다. 그렇죠? 예, 대통령령이라고 하면 X. 자, 이런 것들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이런 암기사항이니까 혹시 지금 헷갈린다 하더라도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예, 자주 봐주시면 됩니다. 어디를 틀리게 한다, 어떤 게 중요하다, 제가 포인트만 딱 잡아두시고 그거는 이제 혼자서 공부하시면 돼요. 시도경찰청장 보겠습니다. 392번 임시로 필요한데 출장소 둘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꼭 돼야 되는 거 아니고 필요하면 대신에 이거 경찰청장한테 보고만 하시면 돼요. 오케이? 누가? 시도경찰청장이. 경찰서장 아닙니다. 자, 그리고 393번. 1991년 경찰법 제정으로. 그렇죠? 지금 현재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이걸 약칭 경찰법이라고 하는데 진짜 이름 자체가 경찰법이었던 이 법은 91년도에 생겼죠? 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몇 년도에 생겼습니까? 얘는 언제 제정됐다? 지금 몇 년도죠? 2021년도. 그렇죠? 1월 1일 날짜로 제정이 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예전 경찰법이었습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법이죠. 그렇죠? 우리 현대에 와서 그렇죠? 1948년도 정부 수립 이후에 제대로 된 경찰 조직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첫 번째 법이었습니다. 오케이. 어쨌든 자, 요때 내무부 치안국장이 아니죠. 1991년 바로 직전까지는 그렇죠. 치안본부장이었습니다. 1948년도에 치안국장은 1948년도 정부 수립될 때 치안국장. 이게 언제까지? 1974년도까지. 1974년도부터 1991년도까지는 이때는 뭐다? 치안본부 시대죠. 그래서 치안본부장이라고 해야 되고 여기가 치안국 시대죠. 오케이. 요렇게 끊어 주셔야 됩니다. 요렇게. 여기까지는 치안국장 시대. 여기까지는 치안본부장 시대. 요때 이후로는 뭐다? 이제 경찰청장이 되는 거죠. 됐나요? 오케이. 요 정도. 요 정도는 머릿속에 딱 넣어 두셔야 되죠. 그래서 치안국장이 경찰청으로 변경된 게 아니고 치안본부장이 경찰청장으로 변경됐다. 그렇죠? 그리고 경찰청장은 행정관청으로서의 어떤 이제 지위로 승격이 됐습니다. 그렇죠? 시도경찰국장도 지방경찰청장으로서 변경이 되고 행정관청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행정기관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중에 그렇죠? 자기 이름으로 대외적으로 표시하고 국가의 의사를 결정해서 집행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뭐다? 예, 그런 행정기관을 우리는 관청이라고 부른다 그랬습니다. 오케이. 잘 구별해 두시고. 됐지요? 예, 이 정도 가볍게 정확하게 나오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394번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은 비밀을 이런 거 당연히 이런 의무 집니다. 당연한 이야기고 395번 요거 중요합니다. 요거 학생들이 맨날 물어봐요. 자, 여기 아까 말했죠. 지구대 팥줄소를 설치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다? 자, 댓글 올려주세요. 지구대 팥줄소 설치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죠. 시도경찰청장입니다. 시도경찰청장이 지구대 팥줄소 설치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구대 팥줄소 관리를 누구한테 시킨다? 야, 경찰서장, 네 소속으로 관리해. 그래서 여기 경찰서장 소속으로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 말이 지구대 팥줄소를 경찰서장이 설치한다 이 소리가 아니에요. 경찰서장 소속으로 둔다는 것뿐이면 누가 그렇게 둔다? 시도경찰청장이 그렇게 둔다는 거예요. 됐나요? 오케이. 그리고 그 설치 기준은 쭉 해서 이런 거 고려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됐죠? 그러면 여기 앞에 자 우리가 문장을 해석하려면 여기 앞에 무슨 말이 생략됐을까요? 그렇죠. 시도경찰청장은 요걸 넣어서 생각하시면 돼요. 시도경찰청장은 경찰서장 소속으로 지구대 팥줄소를 두고 물론 지구대 팥줄소 설치할 때는 그렇죠.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되겠죠. 오케이? 이 말이 빠진 겁니다. 자, 우리가 법조문에다가 모든 걸 다 규정할 수는 없어요. 어떤 조문은 요것만 적어놓기도 하고 어떤 조문은 요것만 적어놓기도 하고 됐나요?
예, 하지만 우리는 종합적으로 어떤 내용이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죠. 이해하셨습니까? 예, 참 그래서 법조문이 언어의 하나의 조문에 이게 종합적으로 다 들어가면 참 좋은데 그렇지 않거든요. 만들 때. 일단 하나씩만 규정하는 거예요. 일단 소속은 이거야. 그리고 승인을 받아야 돼. 이런 거 다른 조문에다가. 어때요? 이해 좀 하시겠죠? 오케이. 요 문장. 워낙에 시험에 자주 나왔던 문장이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항상 이 문장을 보면 이런 질문을 하지요. 분명히 또 제가 수업 때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자, 됐죠? 이런 거 헷갈리지 마자. 필기는 이럴 때 하는 겁니다. 됐나요? 아, 여기 앞에 시도경찰청장이란 말을 집어넣고 생각을 하면 되는구나. 그렇다고 시험에서 시도경찰청장은이란 말이 들어가서 나오진 않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라는 거예요. 커피 한 잔 마시고. 아우, 좋아. 됐죠? 그리고 행정안전부령. 우리가 웬만하면 다 대통령령인데 그렇죠. 여기만 그렇죠. 여기만은 아니고 여기에 행정안전부령이 나온다. 딱 요거 알아두시고 지구대 팥줄서 설치할 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됐죠? 자, 396번 가겠습니다. 경찰청 사무를 지역적으로 분담하기 위해서 쪼개서 경찰청장 소속으로 시도경찰청장을 두고 틀렸죠. 네, 이건 지웁시다. 헷갈리니까. 으짜 틀렸죠. 시도 소속으로 시도경찰청을 두고 그쵸. 오케이. 시도 소속으로 이거 아닙니다. 시도에 시도경찰청을 두고 시도에 시도경찰청을 두고 이렇게 우리가 조문 배웠었죠? 오케이. 그리고 시도경찰청장 소속으로 경찰서를 둔다. 이렇게 조문들 명확하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그러면 틀렸죠? 오케이. 시도 소속으로 이게 아니죠? 으짜 아우 비싼 분필. 시도 소속으로 시도경찰청을 두고 그렇죠? 시도경찰청장 소속으로 경찰서를 둔다. 요건 맞는 말. 오케이. 자, 하여튼 그래서 뭐든지 공부를 정확하게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희미하게 헷갈리게 하시면 그거는 공부 하나마나예요. 네. 정말 잔소리 같은데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396번 경찰청의 사무를 지역적으로 분담 또 나오네요. 경찰 같은 문제입니까? 396번? 방금 뭐였지? 396번. 아, 여기 또 중복됐네요. 예, 패스. 방금 받고. 자, 397번. 국가경찰위원회 설치 근거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다. 맞습니다. 이 법에서 그렇죠. 국가경찰위원회를 둔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그게 설치 근거가 되는 법 조문이죠. 이런 뜻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그럼 설치는 이 법. 자, 이게 이제 경찰법입니다. 우리 줄여서. 설치는 이 법에 의해서 설치가 됐어요. 국가경찰위원회가. 그런데 이 법에 보면 뭐 기본적인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만은 좀 더 자세한 내용. 운영과 조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뭘로 정한다? 질문. 뭘로 정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돼 있죠. 오케이. 그래서 이 국가경찰위원회의 자세한 조직 운영에 관한 내용들은 뭐다? 예, 대통령이 정해놨습니다. 그 대통령이 정해놓은 게 뭐라고요? 국가경찰위원회 규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예. 국가경찰위원회 규정이라고 이름을 지어가지고 대통령이 국가경찰위원회 운영에 관한 내용을 또 적어놨어요. 오케이. 이것도 시험입니다. 자, 그리고 398번 국가경찰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인이 아니라 7명. 그렇죠? 단순 암기네요. 자, 그리고 399번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은 국무총리. 이런 식으로 나오면 틀린다 그랬죠? 그렇죠.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은 그렇죠. 국가경찰위원들 중에서 비상임위원들끼리 호선으로 뽑고요. 그래서 위원장은 그렇죠. 누가 임명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이렇게 딱 지명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위원은 예, 행안부 장관의 제청으로 이렇게 들어가셔야 되겠죠? 행안부 장관의 제청으로 오케이. 국무총리 거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런데 하나 알아두시고 방금 말했습니다. 여기에 만약에 위원장은 행안부 장관의 제청으로 이렇게 하면 OX, X예요. 위원이 행안부 장관의 제청입니다. 여기서 학생이 또 질문합니다. 선생님 어차피
위원장이 되려면 호선이라면서요. 그럼 일단 위원장이 되려면 위원이 돼야 되잖아요. 위원이. 그럼 위원이 되려면 행안부 장관 제청이라면서요. 그리고 어차피 위원장은 행안부 장관 제청 받아서 되는 거 아닙니까? 선을 그으셔야죠. 위원이 될 때는 행안부 장관의 제청, 그리고 위원장은 위원들끼리 뽑는 거라니까 호선. 이렇게 구별하셔야 됩니다. 됐고, 국가경찰위원회 으짜 심의 의결된 내용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판단되면 누가 제의 요구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행안부 장관이 제의 요구할 수 있죠. 며칠 이내에 의결을 통보받고 나서 10일 이내에 이렇게 제의결을 요구하면 그렇죠. 위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렇죠. 7일 이내에 그렇죠. 회의를 소집해서 재의결하여야 한다. 이렇게 명확하게 알아두셔야 돼요. 오케이. 자, 그리고 401번 국가경찰위원회 위원 중 몇 명은 2명은 법관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다. 맞죠? 이거 만약에 시험에서 자, 질문. 자, 오늘의 월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자,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문제. 또 해볼까요? 무슨 문제를 낼 것 같습니까? 자, 답을 먼저 미리 알려줘. 일단 제가 OX 낼 겁니다. 정답 X일까요? O일까요? 야, 이거 맞출 것 같은데. 문제 내지도 않았는데. 자, 만약에 이렇게 3명은 법관 자격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예. 요렇게 시험 나왔다고 합시다. 자, 이거 O입니까? X입니까? X. 됐죠?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연임, 중임 이야기했잖아요. 그거랑 같은 맥락입니다. 예. 요렇게 만약에 표현이 돼 있으면 자, 어떻게 3명은 법관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된대. 그럼 뭐예요? 아, 그럼 이거 맞는 거 아닙니까, 선생님? 어차피 여기 2명은 법관 자격이 있어야 된다면서요. 그럼 2명 이상이니까 3명도 괜찮은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따지면 괜찮죠. 그런데 이렇게 규정을 해버리면 어떻다? 2명은 안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3명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표현은.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표현이 나오면 OX, X. 우리는 법에서 최소 몇 명? 2명 있으면 된다면서요. 근데 이렇게 해버리면 최소 3명이 있어야 되는 표현이 됩니다. 실제로 이렇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이거는 틀린 지문으로 봐야 된다. 오케이. 그래서 항상 우리는 법조문은 최소 기준 또는 최대 기준을 적어 놓은 거니까 예, 그 기준에 맞는 답을 고르셔야 돼요. 이해됐나요? 만약에 뭐 계급도 경위 이상, 여러분 만약에 어떤 문제에서 이런 문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경위 이상이다. 그러면 어때요? 경감 이상이란 말하고는 이건 다른 거예요. 그렇죠? 오케이? 경위 이상이니까 경감 이상도 되는 거 아닙니까? 되긴 되죠. 근데 경감 이상이라고 해버리면 경위는 안 돼버리잖아요. 됐죠? 항상 생각을 요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됐고. 자, 402번. 국가경찰위원회 심의 의결 사항에는 국가경찰 사무와 관련하여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 협조 요청에 관한 사항도 포함한다. 요거 틀렸죠? 어떻게? 관련하여. 맨날 나오는 지문입니다. 이거 어떻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다른 국가기관이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부다. 예. 예를 들어서 for example. 오케이.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부에서 우리한테 그렇죠? 경찰 사무와 관련한 거. 예를 들면 불법 집회 시위. 아, 우리 보건복지부 건물 앞에 불법 집회 시위가 막 난무하고 있어요. 이거 좀 정리해 주세요. 진압해 주세요. 어때요? 이런 내용은 국가경찰 사무와 관련된 거다. 관련 없는 거다? 관련 있는 거죠. 불법 집회 시위. 당연히 경찰이 진압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 의결까지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는 빨리 출동해가지고 그렇죠. 우리 경찰이 처리를 해줘야죠. 자, 그런데 경찰 사무와 관련이 없는 거.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 명단 좀 파악해달라. 실제로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로 정해진 사람들이 뭐 진짜로 그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지 정말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될 대상인지 야 그런 거 좀 니네가 알아봐 줄래? 라고 우리한테 협조 요청을 하면 그거 어때요? 국가경찰사무와 관련 있는 게 아니죠. 그렇다면 그거 우리가 막 해줘야 되나요? 안 해주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일단 협조 요청이 왔으니까 국가경찰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해보라는 겁니다. 오케이. 여기서 만약에 심의를 했는데 야 그거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그런 거니까 좀 도와줘 라고 하면 우리가 뭐 도와줄 수도 있고 아니야 그건 우리 국가경찰사무와 관련이 없는 거니까 도와주지 마 라고 하면 안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우리 경찰이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국가경찰사무 외에라고 나와야 됩니다. 관련된 거는 우리가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굳이 심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그렇죠? 맨날 심의 의결을 거치면 이거 뭐 급박한 상황인데 어때요? 출동이 굉장히 늦어질 수 있잖아요. 예. 이렇게 이제 명확하게 제가 사례까지 설명을 드렸으니까 사실 기본 수업 때 이렇게 제가 다 하죠. 그러니까 한번 딱 이해가 제대로 되고 나면 이거는 뭐 틀릴 수가 없는 내용들이죠. 오케이. 국가경찰위원회는 당적을 이탈한 다음 날 아니죠? 다음 날 들어가는 거는 어떤 경우일 때? 그렇죠. 날짜 연장될 때 1차 기간 끝나고 그렇죠. 다음 날부터 다시 2차 기간 시작됩니다. 또는 우리 15임용, 15기간 만료된 다음 날부터 그렇죠. 정규직 됩니다. 15기간 끝나는 그날까지는 그렇죠. 일단은 15 대상자고 그리고 사망한 다음 날부터 그죠? 사망한 날까지는 공무원으로 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사망한 다음 날부터 이제 잘린 걸로 면직된 걸로 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그런 거 빼고 나면 그렇죠. 웬만한 거는 다음 날이란 말이 안 붙어요. 예, 그날부터입니다. 3년 예, 외워주셔야 되겠죠. 경과되지 않은 사람은 위원될 수 없다. 됐나요? 또는 선거로 인해 공직에 취임하는 사람도 그렇죠. 퇴직한 날부터 3년 그렇죠. 뭐 이런 것들 기본 내용입니다. 그리고 경찰, 검찰, 국정원 직원 그리고 군인, 군, 검, 경, 국정원 직원, 판사 안 들어갑니다. 오케이. 여기도 다음 날 여기도 틀렸네요. 다 틀렸어요. 판사도 틀리고 다음 날 단순 암기. 그리고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은 중대한 신체상, 정신상 장애로 직무를 생각해 얻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요런 거 빼고는 요런 사유 빼고는 이것도 해석 잘 하셔야 돼요. 그 의사에 반하여 그 의사는 본인의 의사 면직되지 않는다. 나 그만둘 거야 라고 하면 예 그만두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나 계속 하고 싶은데 그런 의사 계속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반하여 면직 자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자를 수 있다 못 자른다 못 자른다는 거죠. 오케이. 본인이 그만두지 않는 이상. 하지만 어떤 경우일 때 중대한 신체상 정신상 장애로 직무를 수행해서 얻게 된 경우 이런 경우일 때는 본인이 계속 한다 그래도 의사에 반하여 면직시킬 수 있습니다. 요런 경우 빼고 요런 경우를 빼고는 면직시킬 수 없다. 그러면 요런 경우일 때는 면직시킬 수도 있다. 됐죠? 요 국어. 항상 그래서 이런 거 제외하고는 이란 말이 나오면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별거 아닙니다. 이런 거 제외하고 뭐뭐 할 수 없다. 그러면 그런 경우일 때만 할 수 있다.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이런 경우일 때만 면직시킬 수 있다. 이런 경우 빼고는 면직시킬 수 없다. 자,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을 구성해서 위원장 및 5명의 위원은 비상임위원. 그렇죠? 1명은 상임위원. 그 1명 상임위원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보합니다. 자, 그리고 407번 임기 3년 연임할 수 없다. 경찰위원회만 연임할 수 없다. 오케이. 그리고 3년짜리 임기 3년짜리 일단 대표적으로 시험에 나오는 거 언경소. 자, 언론중재위원회 임기 3년. 그렇죠? 경찰위원회는 국가경찰위원회든 자치경찰위원회든 다 3년입니다. 그리고 연임할 수 없다는 시도 자치경찰위원회건 우리 국가경찰위원회건 경찰위원회는 공통입니다. 그리고 소청심사위원회 3년. 다만 연임할 수 없다는 경찰위원회만 그래요. 나머지 위원회들은 웬만한 위원들 다 뭡니까? 민간위원들 특히 민간위원들은 임기 2년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연임할 수 있어요.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연임할 수 있답니다. 또 학생들 중에 어떤 거는 보면 1차에 하나요 연임할 수 있다, 뭐 2차 뭐 이렇게 있는데 그것까지 외워야 하나요? 한데
거기까지는 안 외워도 됩니다. 예, 그렇게까지는 우리 출제자들이 물어본 적이 없어요. 일단 연임할 수 없다만 정확히 알아두십시오. 나머지는 연임할 수 있다. 됐죠? 그리고 임기 3년짜리는 일단 언경소 정도. 예, 웬만한 위원회들은 다 임기 2년. 그리고 우리 징계위원회라든지 이런 위원회들 보면 민간인들도 대부분 들어가지만 공무원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공무원들은요. 임기가 별도로 없습니다. 그냥 발령 내면 거기 가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그럼 다른 데로 발령냈다. 그러면 이제 위원 그만두는 거죠. 그러니까 공무원 위원들은 별도의 임기가 없다. 이 정도는 알아두시면 됩니다. 원칙이 물론 예외적으로 뭐 규정이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 시험에서는 그 정도 알아두시면 돼요. 자, 됐죠? 자, 몇 번? 자, 조금만 다 됐네요. 국가경찰위원회는 경찰의 민주주의와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여 경찰청에 설치한 독립적 심의율교단인데, 예, 요거 뭐가 틀렸습니까? 경찰청에 설치한 게 아니죠. 경찰청에 설치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행정안전부. 됐나요? 오케이. 408번. 예, 행정안전부에 설치한 겁니다. 왜? 경찰에 설치하면 경찰청장 눈치 볼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또 행정안전부에 설치했다고 해서 물론 행정안전부 눈치 볼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독립적. 학생들이 자 집중. 요것도 학생들이 굉장히 질문 많이 합니다. 선생님, 행안부 소속이라면서요. 근데 뭐가 독립적입니까? 여기서 독립적은 뭐예요? 요 심의 의결. 심사하고 의결에 대해서는 독립적이다. 누구 눈치 볼 필요 없다. 됐나요? 아무도 못 건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독립은요. 업무상 독립적이다. 또는 직무상 독립적이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우리 형식적인 소속이 행정안전부 소속이라는 것이고 소속은 여기지만 업무는 내가 알아서 한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 지금 주민등록증상에 대부분 부모님하고 같이 있잖아요. 그럼 소속은 부모님 소속이에요. 그렇죠? 부모님 집에서 내가 살고 있어. 소속은 부모님 소속이지만 내가 이제 성인이니까 뭔가 내 의사를 결정할 때는 어때요? 부모님 눈치를 보긴 하지만 그래도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어 없어요? 있지요. 이해하셨나요? 요 정도, 요런 관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때요? 느낌 빡 오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뭔가 결정했어. 근데 어때요? 부모님이 야 이거 좀 적당하지 않은데? 라고 하면 어때요? 빠꾸 시킬 수 있죠. 제의 요구. 요런 식으로 우리 일상생활에 딱 적용을 해보시면 느낌이 오실 겁니다. 됐죠? 소속은 여기지만 업무상, 직무상으로는 독립돼 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경찰청도 마찬가지예요. 소속은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이 있죠. 하지만 직무상 어떻습니까? 지휘감독 받아 안 받아요? 안 받죠. 내가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행안부 소속이지만 독립된 외청으로 이런 외청이란 말은 업무적으로는 그렇죠. 독립이 돼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아유 좋아요. 409번. 국가경찰의 담당 공무원의 부패 방지와 청렴도 향상에 대해서 이런 것도 그렇죠. 우리 국가경찰위원회 심의 의결 사항입니다. 국가경찰위원회 심의 의결 사항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걸 달달달 외울 필요까지는 없고 이런 것도 한다, 저런 것도 한다. 요 정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410번. 국가경찰위원회는 제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 과반수 이걸 줄여서 뭐 이렇게 부르죠 우리 제과 그렇죠. 끊어주시고 틀렸네요. 여기 출석위원 과반수 제과 출과 됐죠? 제적이란 말은요 등록돼 있는 인원 원래 있어야 되는 인원 우리 국가경찰위원 몇 명? 7명이죠. 7명 중에 과반수가 출석을 해야 회의가 성립하고요. 그 출석한 위원들끼리 이제 찬성이냐 반대냐 투표를 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거는 웬만한 위원회들은 대부분 요 의결 정족수, 이게 의결 정족수라고 합니다. 이 정도 찬성수가 나와야 의결이 된다,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됐죠? 이것도 최소 기준치를 말하는 겁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위원회는 뭐다? 제과, 출과. 그러면 여러분, 제과, 출과는 굳이 외울 필요가 없죠. 어떤 위원회가 몇 명 찬성해야 의결된다. 그런 거 외울 때. 됐습니까? 그럼 우리 뭐 외운다? 요거 말고 특이한 애들이 있어요. 제적 과반수 출석했는데 뭐 출석에 몇 명이 3분의 2가 찬성해야 된다든지 또는 제적의 3분의 2 이상 출석해야 된다든지 또는 제적 과반수가 찬성해야 된다든지 요 내용과 조금 다른 애들이 있습니다.
그런 애들을 우리가 외우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일반적인 경우는 이렇다라고 해서 그렇죠. 암기량을 줄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